안녕하세요. 좋은 책, 좋은 삶, 꼬꼬독의 김민식입니다. 좋은 삶은 어떤 삶일까요? 저는 때로는 그 질문에 답하기 위해 철학을 공부할 필요가 있다고 느낍니다. 삶의 의미에 답을 해주는 학문은 역시 철학이거든요. 오늘은 삶에 대한 지독한 물음이 들 때 장자를 만나라 라는 책을 한번 만나봅니다. 강신주의 장자 수업, 강신주 EBS. 이 책을 쓰신 철학자 강신주 선생님은 젊은 시절 이 장자로 박사 학위를 받았고 20여 년간 장자의 사유를 다룬 여러 책을 냈습니다. 이번에 EBS 방송 강의를 맡아 교재로 다시 장자를 선택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고령화 시대를 살아가며 우리는 노후에 자신의 쓸모를 고민합니다. 이런 시대에 우리 모두에게 삶의 긍정성과 자존성을 되찾게 하는 가장 강렬한 텍스트가 바로 장자입니다. 제가 책에서 배운 노후의 지혜 3가지를 소개합니다. 첫째, 쓸모없음의 지혜입니다. 장자에는 거대한 나무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남백자기가 상의 언덕에서 논일다 거대한 나무와 마주쳤는데 그 나무는 특별한 데가 있었다. 말 4필이 끄는 수레 1000대를 메어 놓아도 그 나무의 그늘은 수레들 모두를 가릴만 했으니까. 남백자기는 말했다. 이것은 도대체 무슨 나무인가? 이것은 반드시 특별한 제목일 것이다. 가느다란 가지들을 올려다보니 너무 구부러져 있어서 들보나 석가래로 만들 수 없고 그 거대한 뿌리를 내려다보니 속이 푸석푸석해서 관으로 만들 수 없었다. 그 잎사귀들을 혀로 핥으면 입안이 헐어 상처가 생기고 그 냄새를 맡으면 사람들을 사흘 동안이나 미쳐 날뛰게 할 것 같았다. 남백자기는 말했다. 이것이 바로 제목이 아닌 나무여서 이렇게 거대한 나무로 자랐구나. 퇴사를 하고 우울증을 겪거나 빈둥지 증후군을 겪는 중년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갑자기 세상에서 자신의 쓸모가 사라진 것 같다는 생각이죠. 장자는 무용의 철학자입니다. 2500년 전 중국 전국시대는 부국강병이라는 슬로건 아래에서 모두가 자신의 쓸모와 존재를 증명하던 시절이었습니다. 인재 논리가 팽배했던 시절에 장자는 유일하게 쓸모 없음의 철학을 역설했어요. 장자는 쓸모가 사실은 우리 삶을 파괴할 수 있고 쓸모 없음이 우리 삶을 풍성하게 만들 수 있다고 말합니다. 저자는 인재, 즉 체제에 쓸모가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을 격렬히 거부하자고 말합니다. 타인의 욕망이 아니라 자신의 욕망을 마음껏 향유하는 길이 거기에 있어요. 저는 장자가 은퇴자들을 위한 가르침을 담은 책이라 생각합니다. 평생 우리는 자신의 쓸모를 가정에서, 직장에서 증명하려고 애쓰며 살았습니다. 노후에는 무용, 쓸모 없음을 사랑해야 합니다. 언젠가 병들고 나이 들어 쓸모는커녕 주위에 짐이 되는 때가 반드시 오게 됩니다. 그럴 때 주변에 여러분을 쓸모로 평가하지 않는 이가 한 사람이라도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있다는 것만으로 행복해하는 사람이 있기를 바라는 것, 이것이 쓸모 없음을 강조했던 장자의 진정한 속내였을 것입니다. 둘째는 내려놓음의 지혜입니다. 빈배 이야기를 들어보셨나요? 배를 붙여서 황하를 건너가고 있는데 빈배가 떠내려와 부딪힌다면 아무리 성격이 급한 사람이라도 화를 내지는 않는다. 그런데 만약 그 배에 누군가 타고 있다면 그 타고 있는 이에게 저리 비키라고 소리 지를 것이다. 자, 전에는 화를 내지 않았는데 지금은 화를 내는 것은 전에는 배가 비어 있었고 지금은 배 안에 누군가 있기 때문이다. 사람이 자신을 비우고 세상에 논일 수 있다면 그 누가 그를 해칠 수 있겠는가? 노후에는 화를 줄이며 살아야 건강합니다. 화는 왜 날까요? 소유의식과 목적의식에서 비롯합니다.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의 배를 얻어 타고 황하를 건넌다고 해볼까요? 다른 배가 잘못해서 이 배에 부딪히면 배 주인과 배를 얻어 탄 사람 중 누가 더 화를 낼까요? 아마도 배 주인일 겁니다. 누가 감히 내 배를 들이받아! 내 것이라는 소유의식에서 화는 비롯합니다. 만약 내가 배를 타고 빨리 강을 건너야 한다는 목적의식이 뚜렷하다면 다른 배가 와서 길을 막으면 불같이 화를 내겠죠. 자, 그냥 물결 흐르는 대로 배를 타고 유유자적 놀고 있다고 생각하면
방해가 될 일도 없고 화가 날 일도 없습니다. 그래서 노후에는 목적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노후에 우리는 노동보다 놀이에 집중해야 합니다. 놀이의 특징은 목적이 없다는 겁니다. 굳이 무언가를 이루겠다는 의지가 없습니다. 퇴직 후에는 이렇게 삶의 목적을 세우기보다는 그저 세상을 유랑하듯 즐기며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셋째는 받아들임의 지혜입니다. 옛날 바닷새가 노나라 서울 밖에 날아와 앉았다. 노나라 임금은 이 새를 친히 종묘 안으로 데리고 와 술을 권하고 구소의 음악을 연주해주고 소와 돼지, 양을 잡아 대접했다. 그러나 새는 어리둥절해하고 슬퍼할 뿐 고기 한 점 먹지 않고 술도 한 잔 마시지 않은 채 사흘 만에 죽어버리고 말았다. 이는 자기와 같은 사람을 기르는 방법으로 새를 기른 것이지 새를 기르는 방법으로 새를 기른 것이 아니다. 노나라 임금은 바닷새를 사랑합니다. 그래서 온갖 대접을 다 해줘요. 다만 그 과정에서 자신이 원하는 방식으로 사랑할 뿐 상대의 입장을 헤아려 보지는 못합니다. 바닷새가 내 곁에 오래 머물기를 바란다면 상대가 원하는 것을 헤아릴 수 있어야 합니다. 노후에 우리는 새로운 관계를 찾아갑니다. 타자를 인정하고 받아들일 때 우리는 더 성숙한 관계를 만들 수 있습니다. 젊어서는 논어를 읽으며 자기 개발에 박차를 가했다면 나이 들어서는 장자를 읽으며 조금 더 현명해지는 삶을 누려도 좋을 것 같습니다. 꼬리에 꼬리를 무는 독서 꼬꼬독 꼬꼬독,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